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은 적중 예상 문제죠. 임대차에 관한 것들을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문제 내지 3문제가,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상도 4문제에서 많을 때는 6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일단 1번.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니까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네요.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한 때 청구하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치가 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속된 물건이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를 가고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구성 부분으로 일치가 됐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니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대상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비나 유익비는 비용에 관한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거든요. 3번.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임대차,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요. 이 사람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물론 맞겠죠.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 부합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되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객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됐어요. 쫓겨났어요. 당연히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겠죠. 4번.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만 인정이 되므로 4번이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건물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이에요. 일단 원칙적으로 증축됐는데 부합됐다 안 됐다는 말이 없다면 부합된 거죠. 원칙이 부합이니까. 그럼 부합됐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유효한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부합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비용 상환 허용된다.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은, 그죠? 5번이 X가 되죠. 그죠? 지금, 틀린 걸 찾는구나. 그죠? 4번이 답이 아니라 뭐죠? 5번이 답이네요. 그죠? 제가 4번 맞다고 말씀드렸죠?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3번입니다.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중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어요. 자, 동의 없이 전대를 하게 되면 일단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 1번은 맞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이 전대차 계약 자체는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을은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병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2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유효하니까요. 물론 3번 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물론 소멸하지 않을 거고요.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4번입니다.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위로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건물의 소부분입니다. 자,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소부분을 동의 없이 전대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5번. 우리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갑은 물품 보관 창고를 필요로 하는 을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 X 토지를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을은 Y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일단 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고 요 Y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데 을은 요 을이 Y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을은 요 임차권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1번. 을이 차임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적법하게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했어요. 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을의 Y 건물의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X. 자, 을이 갑에게 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고요. 따라서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쌍방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데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 이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선이행되어야 한다. X죠. 3번. 을이 Y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마친 후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요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경우 을의 임차권 기간을 만료하면 을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을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이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만약 을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 건물에 대하여 을이 적법하게 매수 정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갑은 사줘야 됩니다. 이 근저당권이 있든 없든 사줘야 되고 불편하면 설정된 금액만큼 대금해서 공제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갑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 최고의 상당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따라서 X가 되게 됩니다. 5번. 만약 Y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지상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효가든 미등기든 상관은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을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Y건물은 그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옳은 지문은 5번이 되는 거죠. 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내는 거니까요. 이 문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죠.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자, 임차권을 양도했는데 갑 임대인의 뭐죠? 동의가 없는 거죠? 틀린 거죠. 자,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자체는 유효하니까 1번.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또 이 양도 자체는 유효하니까 을과 병 사이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고요. 답은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도 유효한 상태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은 판례인데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고 X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했다면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에게 이전되지는 않겠죠. 맞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틀린 질문은 2번이고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결국은 여기서 지금 제가 뭘 했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틀린 것은이죠. 문제 봐야 되겠네요. 갑 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토지 임차권이네요.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동의 없이 전대했군요. 틀렸네요.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니까 1번 을과 병 사이에 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인 거죠. 4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의 임차권은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정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X토지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지금 을은 건물에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건물에 소유권이 없다면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을의 건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데 임의 규정이죠. 2번입니다. 자,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비용 상한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 임의 규정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거죠. 1번. 자, 어차피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다 뭐가 돼요? 무효고 특히 강행법 위반했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임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죠. 일단
보증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인데, 자,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연체 차임이 있으면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면 이 손해배상 채무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냐면 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누구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거죠? 임차인에게. 따라서 그 소송 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은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임차인의 차임 지급을 연체해요. 그러면 이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임대인 마음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까겠다 그래야 계약 중에 보증금에서 까이는 거니까 그 연체 차임은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공제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까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 비로소 공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3번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연체 차임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 명령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 채권을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그 보증금에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맞는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임대인 보증금이 그 지급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채권에 관하여 추심 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일 임대차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할 때까지는 그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 상당에 또 임대보증이 공제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결론은 뭡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채무는 당연히 뭐가 돼요? 공제된다. 그것이 뭐든 임차인의 채무는. 다만 계약 기간 중에는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공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비로소 공제된다. 그것이 핵심인 거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갑니다. 일단 1번은 적용 대상인데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잖아요. 일단 이 문제가 좀 그러네. 그렇죠, 적용 대상. 기억, 갑이 전입신고를 임차주택입니다.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전입신고만 올바르게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따라서 소재지 지번인 545의 5로 올바르게 뭘요? 전입신고를 공무원이 참고로 주민등록부상 545의 2로 기재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고 적용이 되겠죠. 니은번 의리 위 주택을 담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갑이 주민등록 갑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했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적용이 될 거고요. 다번인데 다가구 주택은 지금 기억 니은이죠. 이게 문제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고르라는 문제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제 좀 이상하네. 기억, 니은 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자고요. 자, 문제를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이게 아니라 문제가 좀 편의가적이 좀 섞인 것 같은데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좀 바꾸자고요.
자,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니은번 대항력이 있죠. 디귿번. 다가구 주택이면은 집원만 정확하면 되거든요. 호수는 필요 없어요. 따라서 호수는 기재하지 않고 위에 건물에 집원만으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디귿번 돼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다세대 주택이니까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다동 103호인데 라동 103호면 동이 잘못됐죠. 따라서 이때는 대항력이 인정되질 않아요.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죠. 이게 답이 지금 이게 어떻게, 죄송한데 편집 과정에서 문제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적용 대상 되는 경우가 아니라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찾으라는 문제를 바꾸시고요. 대항력이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세 가지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해설도 좀 엉뚱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편집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번 문제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틀린 걸 찾네요. 막판에 또 틀린 게 이렇게 잘못되게요. 자, 1번.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외가 있어요. 우리 판례인데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주택에 대해도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 것이고요. 4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뭐만 정확하면 돼요? 집원만. 동호수가 잘못되더라도 표시가 안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니까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가 표시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죠. 자, 경매가 됐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순위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자, 그럼 순서를 보자고요. 지금 을 앞에 저당권이 빠르고요. 갑의 주택 임차권은 늦죠.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을, 갑, 정인 거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옳은 걸 찾는데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니까 을의 저당권도 소멸되고 정의 저당권도 소멸되고요. 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갑의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맞죠. 2번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되니까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X예요. 그 다음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 정이 3순위니까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예고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우선 배를 받는다.
X가 되고요. 또 이 사람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니까 갑은 4번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배당 순위가 어디 있어요? 을갑 정이니까 정이 갑보다 매갑 되면 또 우선 변제받는다. X죠. 이게 28회 기출문제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사례보다는 좀 간편하게 나온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죠. 자, 4번이죠.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거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죠. 틀린 걸 찾습니다. 자, 임차권은 재산권이니까 물론 상속이 됩니다. 또 확정 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이 우선 변제권은 건물 대금뿐만 아니라 대지 대금에도 미치므로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주택이니까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 또다시 몇 년이죠? 2년이 되고요.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주택이 경매됐을 때 누가 경락을 받았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자기가 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매대금을 지급하겠죠. 경락대금 지급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주택가액이 5억인데 지금 이 사람이 낸 보증금이 2억이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주택을 경락받을 때 얼마만 쓰겠어요? 3억만 쓰겠죠. 그럼 이 사람은 5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구입했으니까 보증금 뭐 한 거예요? 이미 돌려받은 거죠. 이미 돌려받은 것이니까 임대인이 대하여 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란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됐어요.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입니다. 자, 작년도 문제죠. 을은 갑소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각각 체결한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옳은 거죠. 자,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이니까 옳은 것은 1번이 답이죠. 답이 너무 싱겁죠? 1년으로 약정했으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다. X가 되고요. 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각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므로 3번은 안 되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어요. 물론 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새로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고 쉽게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일단 상가 건물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요. 확정일자는 왜 하는 거냐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한 거거든요. 따라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 옳은 것은 2번이죠. 3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체당 기간을 2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보장하고요. 또 4번도 X입니다. 상가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2기가 아니라 3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방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몇 년이냐면 3년인데, 언제부터 3년이냐면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이에요. 따라서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갑이 2019년 10월 10일 을소리 상가 건물 을로부터 보증금 9억 1천만 원에 임차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는데, 자,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민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은 인정해 주고요. 또 10년 범위 내 생산은 계약갱신 요건도 인정해요. 따라서 1번은 맞는 건데, 조심할 것은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로 약정했으면 6개월이 유효한 것이니까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거예요. 5번. 우선 변제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은 인정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하면 또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또 백선 특강을 할 때 다시 다른 문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답은 5번인 거죠. 3번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29에 작년도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5번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는데 왜냐하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정당하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작년에 나왔으니까 넣어놨지만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